네, 수험생 여러분, 저는 대성마임에게서 국어를 가르치고 있는 신한종 강사입니다. 자, 드디어 이제 육모가 끝났어요. 그래서 6월 평가원 모의고사 일단 고생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게 생각보다 난이도가 좀 낮다 보니까 내가 획득한 점수보다 등급이 좀 안 좋게 느껴지고 이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잊지 말게, 어디까지나 모의고사예요. 교훈을 얻고 여러분이 한 단계 발전할 수 있다면 이번 육모는 그 기능을 다한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좀 이 해설 강의를 들어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독서 주요 문항 해설 이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가져가야 되는 교훈, 그러니까 쌤은 그런 것 같아요. 솔직히 말해서 이번에 독서 해설할 게 없어요. 문학도 마찬가지. 그냥 엄매나 좀 있다, 난이도로 보면. 그죠? 근데 쌤이 해설 강의를 하는 이유는 이게 쉬웠을 때도 이런 생각을 해봐야 어려웠을 때도 이겨낼 수 있다, 이런 느낌으로 정리해 보실 필요는 있다, 쌤이 그 생각을 여러분에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럼 시작을 해볼게요. 자, 먼저 가 더하기 나 요 얘기부터 해볼게요. 오늘 뭐 이 지문을 다 읽어보고 쌤이 만약에 풀로 해설을 해주겠다, 그럴 정도의 난이도는 아닌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다만 요번 육모를 가지고도 여러분이 이런 생각을 좀 해봤으면 좋겠다, 이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러분이 기억할 게 뭐냐면, 가 더하기 나는 기본적으로 주제통합형 이렇게 부르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화제가 동일하다 보다는 유사하다가 맞는 것 같아요. 화제가 유사한 그런 두 개의 글을 주는 겁니다. 그리고 약간 다른 시각으로, 다른 관점 가와다가 이 화제를 바라보는 다른 관점을 주는 거죠. 그리고 이걸 비교해가며 읽어줄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게 가 더하기 나의 출제 목적입니다. 그냥 멋으로 두 개를 찢어놓은 게 아니야. 그러므로 여러분 가 더하기 나를 읽을 때 인문지문이 나오건, 아마 수능 때는 인문지문으로 갈 가능성이 가장 높습니다. 지금까지 수능에서는 6, 9평 빼고 수능에서는 가 더하기 나는 다 인문지문으로 출제를 했어요, 지금까지. 근데 육모나 구모 때 사회지문이 좀 이렇게 나온 거고요, 광고지문이 나온 적이 있고 법지문이 또 이렇게 이번에 나왔죠. 그리고 뭐 과학기술이 나와도 돼요. 근데 여러분이 생각할 게 뭐냐면, 인문지문의 확률이 여전히 가 더하기 나에서는 가장 높다. 근데 어쨌든 이걸 읽을 때 여러분이 염두에 둘 게, 가장 기본적으로 얘네 둘은 화제가 유사하다, 이거 생각하셔야 한다,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그거를 느껴줘야 가 더하기 나가 되게 유기적으로 읽혀준다, 요 말이 먼저 하고 싶었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자, 여러분들 우리가 사회지문을 특히 읽어줄 때 잘 해줘야 될 게 뭐냐면, 화제. 이제 화제라는 말을 쓰면은 좀 낯설어하는 친구들이 있던데, 그러니까 무엇에 대해 썼냐고요. about이야, about. 뭐에 대해 썼냐. 중심 소재 같은 느낌? 뭐에 대해 썼는가? 또는 가 더하기 나니까 무엇에 대해 말할 것인가. 지금 여기도 세 가지가 나오잖아요. 자유주의적, 사회복지국가적, 절차주의적 법모델이 나오죠. 얘네가 뭐에 대해 말하는 애들이냐 라는 거를 좀 캐치해 주는 게 화제가 됩니다. 근데 사회지문, 특히 법지문 같은 애들은 항상 얘들아, 이 화제가 이해가 되고 머리에 인지가 돼야 돼요. 아, 이것에 대한 것이구나, 이걸 내가 분명하게 인지해 줘야 돼. 그리고 이걸 베이스로 화제에 대한 이해에서부터 출발해서 중심 정보 이해, 이렇게 가야 되거든요. 이게 글의 가장 유기적인 구조라는 것이에요. 가장 기본적인 구조고요. 근데 이 흐름은 따라줄 수 있어야 되는 거지. 화제 따로, 중심 정보 따로, 또는 화제가 머리에도 없고 중심 정보 하나씩 그냥 그렇게 읽어가지고는 100점짜리 독해를 할 수는 없다,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쌤이 이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바로 8번 문제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8번 문제를 맞췄든 또는 틀렸든 또는 못 지운 선지가 있든, 그러니까 여러분이 생각해 볼 지점은 이 두 가지다, 쌤이 그 얘기가 하고 싶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화제가 이런 거 이해를 했어요. 그러면 중심 정보를 보면서, 아, 이러니까 이렇게 했구나, 이해의 출발이 여기서부터다, 이거를 좀 생각해라. 그게 오늘의 교훈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가의 앞부분만 좀 읽어볼게요. 봐봐. 근대 국가는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을 1차적인 존립 이유로 삼았다.
최소한의 금지행위만을 법으로 정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만 개입함으로써 시민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고자 했다. 이러한 목적이 반영된 자유주의적 법모델, 이렇게 중심정보 1번이 나오는 거죠. 그럼 얘는 뭐에 대한 거냐? 그렇죠. 여러분이 좀 느껴줄 게 법의 범주가 사실 여기서 못 잡더라도 여기까지 왔을 때는 좀 느껴줘야 될 것 같다. 그죠? 이게 법이 어디까지 개입하는가 라고 하는 게 이 글의 화제가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일단 요걸 가지고 생각하면 이거네요. 그죠? 화제는 법의 개입입니다. 근데 여러분이 느껴줄 것, 개입을 최소한으로 해주면 자유를 보장하는 것이다. 요게 납득이 좀 되줬어야 되는 거지. 쌤아 이해되나요? 항상 화제에서부터 이 글의 이해의 시작이 출발한다. 요거를 좀 납득해라. 이렇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화제, 법으로 개입하면 기본적으로 자유가 보장이 침해되는 거죠. 즉 개입을 줄이면 보장은 올라가는 거예요. 이게 자유주의적 법모델이 되는 거고 얘가 화제가 되고, 그 다음에 법 개입을 좀 많이 하면 자연스럽게 여러분은 여기서 이제 추론과 이해를 했어야 되는 거죠. 얘를 읽을 때, 사회복지국가적 법모델을 읽을 때, 아, 법 개입이 좀 많아지는구나. 그렇다면 자유 보장은 안 되겠구나. 이거 자유를 좀 침해하는 거구나. 이걸 느껴야 됩니다. 그때 여러분이 이 화제가 납득이 되셨다면 말이야. 그렇다면 아마 이런 것도 보였을 겁니다. 왜 그러면 자유를 침해하면서까지 왜 법으로 개입을 많이 하느냐? 평등과 연대의 가치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이 법이라는 게 필요하고 개입해야 한다. 이게 읽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얘네는 이렇게 되네요. 자유를 침해하지만 평등과 연대라는 가치를 수호하기 위해 법 개입을 올리는 거구나. 이렇게. 그래서 화제에서 요게 화제다. 법 개입과 자유보장. 요게 이 글의 출발점이다. 라는 걸 이해했다면 아마 여기까지 유기적으로 보시면서 화제를 이해했으니까 중심 정보가 이를 토대로 이해가 되는, 요걸 토대로 이해가 되는 요런 구도가 완성되지 않았을까. 요걸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쌤아 이해되죠? 그랬다면 있잖아. 나로 가보자. 쌤이 그랬죠. 쌤이 그랬어요. 가 더하기 나는 유사 화제 다른 관점. 이게 기본적인 세팅입니다. 그러므로 굉장히 아름답고 유기적으로 두 개가 묶일 텐데, 이 첫 번째 줄 봐봐. 재산 관계에서는 개인의 자유, 이 얘기가 왜 나오는지가 느껴져야 된다는 거지. 그죠? 자유가 최대한 보장되어야 하므로 계약으로 권리 의무가 인정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어쩌고저쩌고 법률로 내용이 정해지는 경우가 있다. 이때는 계약으로 변경할 수 없다. 이렇게 되네요. 그럼 여기서 여러분이 딱 느낄 게, 아, 지금 기본적으로 이 재산 관계에서는 계약이 원칙이구나. 이 계약은 자유를 보장하는 거예요. 즉 얘는 법 개입이 안 되는 쪽이랑 같은 맥락이 되겠죠. 그런데 법으로 개입한다가 나오는 거죠. 그죠? 법으로 개입한다. 이때는 계약으로 변경할 수 없다. 이 법의 내용이 우선한다가 될 것이다. 이렇게 되면은 여기서도 여러분이 추론을 했어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되면 자유가 보장되지 않겠구나. 요렇게 나에서도 이 화제에서부터 이해가 출발했어야 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납득이 됐어야 돼요. 그랬다면 봐봐. 2단락입니다. 임대차의 경우 그 내용은 계약으로 정해지는 것이 원칙이지만 임대차 목적물인 임차물이 주택이나 상가이면 임차인 보호라는 과제는 계약만으로 실현되기 어렵다. 그래서 주택임대차보호법,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에는 계약보다 우선 적용되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다. 이게 납득이 돼야 되는 거지. 그럼 쌤이 물어볼게요. 임대차의 경우에 원칙은 뭐다? 계약이다. 자유보장이다. 근데 예외, 법지문에 꼭 예외가 나오는 거죠. 원칙은 계약 우선인데 예외, 주택이나 그쵸? 상가일 경우에 누가 우선?
법이 우선한다. 그럼 쌤이 물어볼게요. 여러분은 뭐라고 납득해야 되냐면, 그럼 이때는 요 쫙 얘기가 나오잖아. 법이 우선한다. 요 얘기를 읽을 때 기본적인 틀, 화제에서부터 출발한 틀, 자유가 보장되는 거야? 아니면은 자유가 보장되는 거야? 아니면 평등과 연대야? 평등과 연대가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은 이거는 자유가 보장될 순 없겠구나, 이렇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를 잘 읽어보면은, 그죠? 이렇게 요 내용을 읽어보면은 임차인 보호라는 목적이 나오죠. 여기 임차인 보호. 쌤아 이해되나요? 그 다음에 우리가 약자 보호라는 목적이 일단락에 또 나왔었죠. 그러니까 그게 얘랑 같은 말이라는 것도 납득해 주셨으면 어땠을까? 자, 여기서는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임차인이 되겠죠.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 법이 우선시 된다. 이렇게 이해가 됐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다음 단락. 그럼 봐봐. 주택이나 상가 임대차에서도 법이 아니라 계약으로 재산관계가 정해지는 경우가 있다. 원칙은 여러분의 머리에서 이렇게 정리가 돼야죠. 원칙은 계약인데 주택이나 상가 임대차를 할 때는 법이 우선, 그러니까 자유의 보장이 좀 제한되는 그런 경우가 있다. 이 경우에. 근데 이 경우에 예외의 예외. 계약이 우선일 때가 있다. 그럼 쌤이 물어볼게요. 그럼 이때는 자유가 우선이야? 약자 보호가 먼저야? 자유보장이 먼저인 거죠. 얘는 자유보장이다. 이렇게 이해가 됐어야 된다. 이게 오늘 이 지문에서 쌤이 해드리고 싶었던 이야기다.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얘들아, 봐봐. 이 문제를 딱 뚫어줄 때, 8번을 뚫어줄 때 오답률 1등이 4번이거든요. 여기서 여러분, 쌤이 물어볼게요. 만약에 화제에서부터 똑바로 이해해서 중심정보 이해까지 원활하게 이루어졌다면, 그러니까 화제를 좀 잘 읽어줬다면, 그렇다면 자유가 왜 나온 거야? 자유는 법으로 개입하는 것이 아니어야 되고, 임대차에서는 계약대로 가야 자유가 보장되는 거죠. 그러므로 임대차를 종료시킬 수 있었던 것이 계약에 의한 것이냐, 법에 의한 것이냐, 이게 승부가 되겠네요. 쌤아 이해됩니까? 요렇게 연상이 돼야 되는 거죠. 이선지가 안 지워졌다면 이거 문제다. 쌤이 이 말이 하고 싶다. 이렇게 될 것 같고, 두 번째 요것도 있어요. 평등과 연대의 가치 실현. 그럼 이건 평등과 연대의 가치 실현, 약자보 이렇게 되니까 얘는 법대로 가야 이선지가 맞는 거구나. 이게 보이셨어야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이 두 개를 못 지웠다면, 또는 이거를 찾기 위해 너무 많이 왔다 갔다를 해야 했다면, 여러분들은 독해에 지금 뭐가 문제였냐? 화제에서부터 독해가 출발하고 이해가 출발하는데 그게 원활하지 않았다. 이렇게 쌤이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쌤만 이해되죠? 그러니까 이번에 답이 5번이잖아요. 그냥 딱 쳐다봐서 5번을 정확히 찾아줘서 맞았다라 하더라도 여러분이 2번과 4번을 못 지웠다면 왜 그랬나는 고민하고 가야 된다. 항상 얘들아, 가 더하기 나가 출제되는 목적은 유사화제 다른 관점. 그러므로 화제가 매우 중요합니다. 화제가. 이 두 개 화제가 유사하다는 것도 인지가 돼야 되고요. 화제에서부터 이해가 출발할 때가 굉장히 많다. 이거를 염두에 두셨어야 된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쌤아 이해되죠? 그 다음에 이제 5번 같은 거는 항상 보기 선지를 뚫을 때 그냥 보고서 대충 쳐다보고 온다가 아니라 정교하게 일체 확인해줘야 했고요. 그래서 5번 선지 같은 경우에 마지막 단락에 마지막 세 줄에 단서가 나오죠. 전제 조건. 분쟁 조정 절차가 시작되기 위한 전제 조건은 합의죠. 근데 합의가 이걸 봤다면 보기에서 갑이 이를 거절하잖아요.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아예 이 조정 절차가 진행되지 않고 당연히 자료 제공하지 않고, 그래서 답은 5번이다를 원활하게 해주지 않았을까, 이 정도로 생각을 해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쌤만 이해되죠? 네, 이렇게 되고요. 두 번째로 요 지문에서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런 것 같아요. 이제 쌤이 독해력전이라는 이제 쌤 기본편 강의에서 많이 해드렸던 얘기인데, 이 7번 같은 경우를 틀린 친구들도 있죠. 그죠? 7번을 틀린 친구들도 있는데, 요거 같은 경우에 요런 것 같아요. 요 예시로 이제 문제를 낸 거란 말이죠. 그죠? 우리가 항상 이제
여기에 대한 예시가 나오는 거니까 예시를 볼 때는 항상 정의나 특성이 나오고 예시. 그 예시는 위에 나온 정의나 특성을 이해시키기 위한 겁니다. 근데 여기에 이런 얘기가 나와요. 자, 이런 경우가 있다. 임차인의 임차물을 사용할 권리가 소멸했거나. 자, 국어적으로는 쌤은 이 얘기를 하고 싶어요. 5할이요. 이게 독서 지문 읽을 때나 문학 선지 보기 이런 거 읽을 때 5할을 좀 똑바로 보셔야 됩니다. 알겠죠? A, 5월, B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느껴줄 건 이게 구분이 좀 되셔야 돼요. 구분이 되셔야 된다. 이 두 개가 좀 다른 거구나. 구분이 되셔야 된다. 쌤아 이해되죠? 그러니까 이거야. 여기서는 때문 그랬으니까 이유가 나오고 있는 부분인데 두 개인 거야. 권리 소멸. 또 하나는 경제력 충분. 약자가 아니라는 거죠. 두 가지. 요 둘 중 하나가 이유가 된다. 그리고 예시가 임대차 종료야. 상황이. 임대차 종료. 그럼 쌤이 물어볼게요. 그럼 저거는 임차인의 경제력이 충분한 거예요? 아니면 권리가 소멸한 거예요? 권리 소멸이죠. 그럼 권리 소멸로 답을 찾아야 되는 거죠. 이 권리 소멸을 설명하고 있는 선지를 골랐어야 되는 거죠. 근데 진짜 여기서 경제력이 충분하다를 골랐다면 정말 일단 첫 번째로 시야가 너무 좁다. 그죠? 앞뒤 맥락을 충분히 훑어줘야 돼. 요 네 줄에 대한 예시란 말이야. 그죠? 그렇다면 요 정도는 다시 보셨어야죠. 근데 그냥 이거 이러고 뚫어버렸다면 안 된다. 또 하나 항상 뭐뭐하거나 또는 이런 접속사가 나오거나 이럴 때 A, 5월, B가 국어에 나올 때는 이 두 개가 다른 거라고 구분하실 줄 알아야 된다. 이렇게 될 것 같아요. 쌤아 이해되죠? 이렇게 보셨다면 이 문제 결국에 답은 권리가 소멸했다는 쪽과 맥락이 같은 선지가 답이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줬다면 7번도 안 틀리실 수 있었다. 이 정도를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숙제가 있습니다. 숙제가. 같이 좀 볼게. 봐봐. 2011학년도 수능 지문이에요. 2011학년도 오늘 다시 한번 풀어봐라. 수능 CD 드라이브 지문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이런 게 나오는 거야. A, 5월, B를 한번 다시 생각해 보라는 거야. 어떤 식으로 국어에서 활용되는지. 봐봐. 자, CD의 고속회전 등으로 진동이 생기면 광선의 위치가 트랙을 벗어나 거나 5할이죠. 그러니까 이걸 A라고 합시다. 문제 A. 그럼 A 또는 초점이 맞지 않아. B. 그러니까 문제가 몇 가지야? 두 가지라고 인지가 돼야 되는 거죠. 그래야 4단락은 얘 A라는 문제가 나오고 있고 그 다음 5단락은 B라는 문제가 나오고 있다. 두 개가 다른 문제다. 요거를 인지하실 수 있을 것 같다. 문제가 두 개예요. 해결책도 다르고. 그런데 11학년도 이 CD 드라이브 지문은 뭐 우리가 한번 풀어봤을 때 요게 안 돼가지고 이 두 개가 다른 문제라는 게 구분이 안 돼서 많은 친구들이 보기 문제를 틀렸던 그런 유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다시 한번 요걸로 오늘 좀 생각을 해보셔라. 요거 부탁을 드립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화제의 중요성이 쌤이 지금 아까 강조했던 내용이잖아요. 얘는 2021학년도 6월 평가원에 출제가 됐던 쌤원의 과정이론이라는 지문입니다. 얘도 마찬가지거든요. 화제에 대한 이해가 수반돼야 선지가 하는 말을 납득할 수 있는 이런 선지가 이미 출제가 됐죠. 더 어려웠던 세트고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인과를 물리적으로 국한하려는 경향을 보였다. 그러니까 물리적이라는 게 뭡니까? 경험할 수 있고, 이게 이제 물화생지의 물리를 말하는 건 아니거든요. 경험할 수 있고 감각할 수 있고 이런 거예요. 그런 거로 한정했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인과 관계가 안 보이니까 물리적 작용 사이의 관계로 국한할 수가 없는 거죠. 국한하려면 감각할 수 있고 경험할 수 있어야죠. 보여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게 안 되기 때문에 문제구나. 요거를 납득해야 이 5번 문제를 풀 때 이런 얘기가 나와요. 물리적 상호작용으로 국한. 이게 납득됐어야 여기서 물리적으로 국한하려면 경험하거나 감각할 수 있어야 돼. 그러므로 이 감흥이라고 하는 내용을 돌아가 봤을 때 이게 감각할 수 있고 경험할 수 있다면 둘이 부합한다 말할 수 있고 그게 아니라면 얘가 추상이라면
그러면 이 선지는 틀린 선지가 되겠다. 요런 판단이 어디서부터 시작됐는가? 화제입니다. 쌤마 이해되죠? 이렇게 화제의 중요성, 가더하기 나에서 화제의 중요성 한번 복귀해보는. 그럼 막 대충대충 막 읽으면서 전진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이거를 좀 얻어주셔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넘어갑니다. 자, 두 번째 지문입니다. 독서 두 번째 지문은 암모니아. 이거 나오죠? 암모니아. 수소 저장과 운반에 대한 지문이 나와요. 우리는 3단락만 보고 지나갈게요. 이제 쌤이 설명하고 싶은 건 요건 것 같아요. 봐봐 얘들아. 3단락. 자, 이렇게 나와요. 암모니아에서의 수소 추출 방식으로 전기, 광, 그 다음 열분해가 있다. 각 방식에서 암모니아의 분해 반응이 일어나는데 암모니아 분해 반응이란 암모니아가 분해돼요. 질소, 수소를 생성하는 거다. 이때 반응한 암모니아, 질소, 수소 몰수의 비는 2대 1대 3이다. 여기까지. 그리고 열분해 방식 이렇게 가죠. 그러면은 이제 요런 구조 정도 우리가 뭐 소술 방식이라고 해도 좋고 구조라고 해도 좋은데 이제 글을 어떻게 쓰고 있는 거냐면 상위 개념에서 하위 개념으로 내려가면서 글을 쓰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쌤이 지금 괄호 쳐준 부분 있잖아. 괄호 쳐준 부분은 수소 추출 방식에 대한 설명입니다. 즉 이 지문의 상위 개념이 되죠. 이 단락에. 그리고 누가 나와요? A 그중 열분해 이렇게 나오는 거죠. 열분해. 괜찮습니까? 그 다음에 보기의 전기분해 방식이 나오는 거야. 이렇게 B에서 전기분해 이렇게 나옵니다. 상하위 개념을 이용한 이제 그런 문제거든요. 이렇게 되면은 여러분들 출제 요소 1번이 뭐냐? 1번은 특별한 언급이 없다면 상위 개념의 특성은 당연하게 하위 개념이 가지고 있어요. 알겠습니까? 되게 당연하잖아. 과일에는 열대과일과 온대과일이 있다. 그럼 열대과일이든 온대과일이든 과일이어야겠죠. 과일의 특성을 갖고 있어야겠죠. 특별한 언급이 없다면. 알겠습니까? 그걸 생각해줘야 돼. 이거를 당연하게 생각해야 한다. 특별히 언급되지 않더라도 당연하다. 자, 두 번째 하위 개념이 두 가지가 나오기 때문에 결국에 하위 개념 1과 하위 개념 2의 차이점이 주요 선지로 등장할 것이다. 라고 하는 걸 캐치해 주셨어야 한다. 요게 이 과학기술에서 여러분이 다시 한번 보셔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정도 난이도면 사실은 이제 보기 문제를 맞춰야 되는 거죠. 그럼 이 보기 문제가 지금 어떤 식으로 지문과 연결되는가? 요 포인트를 알아야 선지도 원활하게 뚫어주실 수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 봐봐. 질소기체를 언급하잖아요. 근데 이게 쌤이 괄호 쳐줬던 부분에 나오거든요. 그죠? 봐봐. 암모니아가 분해돼요. 질소와 수소기체를 생성하는 반응이 이 모든 방식을 아울러서 설명하는 거야. 이제 여기에 대한 설명이지. 그럼 쌤이 물어볼게요. 얘도 둘 다 이 특성을 갖고 있어야 되잖아. 그러니까 A도 질소를 만들어낼 거고요. B도 질소를 만들어내죠. 그러므로 이 선지 상하위 개념을 이용한 선지이고 적절하다 이렇게 뚫어주실 수가 적절하지 않다 이렇게 뚫어주실 수가 있다. 요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죠. 이런 게 상하위 개념을 이용한 선지. 4번도 보자. 같은 양의 암모니아를 공급한다면 더 적은 양의 수소기체를 생성하겠군. B는 A와 비교할 때 같은 양의 암모니아를 공급한다면 더 적은 양의 수소기체를 만들어내는가? 이걸 묻고 있는 거죠. 그럼 이거는 이거 두 개 비교할 때 봐봐. 자, 여기죠. 자, 열분해 방식은 전환율이 0.9. 그죠? 전환율이 뭐냐? 전체 암모니아 몰수를 공급한 암모니아 몰수로 나눈 값, 부반응 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이 4번 선지의 경우에 A와 B에서 같은 양의 암모니아를 공급했을 때 더 적은 양, B가 A보다 적은 양의 수소기체를 만들어낼 거냐 이거를 생각해 보라 라고 이야기가 된 거죠. 그래서 얘는 전환율이 이거는 이제 뭐로 낸 거라고 말하고 싶은 거냐면 차이점이야. 그래서 얘는 10몰에서 6몰만 반응했다. 두 가지를 뚫어야 돼요. 얘는 전환율이 그죠? 아까
퍼센테이지가 얘는 0.9 이상이라고 했고요. A는 0.9 이상. 근데 B는 몇? 0.6입니다. 신물 중에 6몰만 반응하니까요. 근데 이걸로 끝이냐? 그건 아닌 것 같고, 아까 2대 1대 3까지 끌고 와야 되는 거죠. 이건 공통점. 둘 다 2대 1대 3. 차이점과 공통점, 이거 상위 개념 끌고 오는 거 두 개가 합쳐져서 4번 선지가 만들어지는 거죠. 같은 비율로 만들어질 것이기 때문에 반응에 참여한 암모니아가 많을수록 수소도 그에 비례하여 많아질 수밖에 없겠다. 4번 적절. 이렇게 뚫어달라는 거죠. 쌤마 이해됩니까? 네. 그래서 답이 4번이 되고요. 그다음 5번 같은 것도 마찬가지죠. 반응한 암모니아의 몰수보다 많은 몰수의 수소 기체가 생성된다. 이것도 2대 1대 3. 둘 다 그래요. 둘 다 암모니아가 2몰이면 수소는 3몰이 나와요. 그러므로 달리 안 된다. 상하위 개념을 이용한 선지들이 얘도 지금 상하위 개념을 이용했죠. 여기다가 플러스 차이점. 이렇게 만들어진 거야, 선지가. 그럼 얘네는 뭐로 냈겠어? 부반응과 전환율 차이점으로 문제 내는 거죠. 이렇게 선지가 만들어진다는 거 알아봐라. 요 구도 알아봤어야 한다. 요 정도가 되겠습니다. 쌤마 이해되죠? 그게 12번 이렇게 되겠네요. 알겠지? 이 상하위 개념을 이용한 그런 출제는 이미 과학기술에서 여러 차례 보여줬던 방식이니까 이제는 여러분들이 이런 사고가 원활해야 됩니다. 이거는 이제 답을 내고 못 내고의 문제보다는 쌤 생각에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출제 원리를 좀 보고 지나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에서 설명을 해드렸어요. 자, 그리고 이제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아, 죄송합니다. 요런 거 25학년도 구모가 숙제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만약에 화학결합 아까 뭐 수소 분자, 수소 원자 이런 얘기들이 좀 원활하게 독해가 안 됐던 친구들은 2025학년도 9월 모평에 출제됐던 지문을 폴리에틸렌에 대한 지문을 한번 다시 읽어보면 경험을 늘려줘야 돼요. 내가 특정 분야에 대한 경험, 이 경험이라는 게 독해 경험이야. 지식하고는 또 달라. 읽어보고 이해해본 경험, 이게 없으면 사실 잘 안 됩니다. 그래서 내가 만약에 화학결합에 대한 오늘 요번 지문을 잘 못 읽었다라고 한다면 요런 지문 좀 뜯어보고 유사한 지문들을 아주 밀도 있게 기출 분석하시면서 경험을 끌어올리셔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정도 되겠고요. 자, 독서는 이런 거는 좀 말씀드릴게요. 세 번째 지문입니다. 이제 여러분들 14, 17번에 나와 있는 정보 철학에 대한 지문이죠. 3단락으로 가면 이제 이거는 뭐 이제 이거 읽으면서 차이점 봐주고 뭐 이런 거는 쌤이 말 안 할게요. 너무 당연한 얘기들이고 그 정도를 못할 것 같진 않아요. 여러분들이. 근데 이제 문제가 뭐뭐가 아니라 이런 거 강조한 거야. 없어도 되는 말을 넣어준 거야. 알겠습니까? 뭐뭐가 아니라 라는 구절, 뭐뭐가 아니라고 강조한 거예요. 필자가. 이거를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권리를 갖긴 갖지만 똑같진 않다를 읽어냈어야 되는 거죠. 이걸 읽지 못했다면 여러분들 그 몇 번입니까? 16번에 기억! 이 동일한 권리가 안 보이는 거죠. 동일한 권리가 안 보이는 거죠. 플로리리가 동일 권리를 갖긴 갖지만 동일하지 않다. 이거를 못 읽었다면 필자가 강조한 거랍니다. 뭐뭐가 아니고 뭐뭐가 아니라 이거는 강조한 구절이에요. 쌤이랑 공부했던 친구들은 쌤 목소리가 들렸어야 됩니다. 뭐뭐가 아니라 쌤이 소리 질러주거든요. 그랬어야 된다. 근데 그걸 못 봤다면 얘도 눈에 안 들어오고 맞기가 어렵겠죠. 그렇게 틀린 친구가 반 정도 될 것 같고 또 나머지 반은 상충하다를 모르지 않나. 상충하다는 쉽게 말하자면 서로 충돌하다 이렇게 느꼈으면 좋겠어. 같지 않다. 부합하지 않다. 반대 이런 뜻이 아니라 같지 않다. 요 정도 의미는 알고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러므로 입장과 상충 같지 않는 게 아니다 이렇게 말했으니까 같다가 되죠. 선지, 독해 이것도 일종의 이중부정이 되겠다. 그러므로 결국은 부합한다는 선지가 되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런데 기억은 동일한 권리를 가진다고 했기 때문에 동일하지 않은 권리를 갖긴 갖지만 동일하지 않다고 말한 플로리디의 입장과 상충되죠. 상충되지 않는다가 아니라 상충되죠. 그러므로 이 선지 틀렸다. 이렇게 판단을 해 주셨어야 한다. 요거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 마지막, 이제 독서의 마지막인데요. 17번 문제입니다. 17번 문제. 요거는, 요런 생각을 좀 하고 지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이거 2022학년도, 이제 오늘 마지막 숙제인데, 2022학년도 수능에 해겔의 변증법 지문이 있거든요. 해겔, 변증법 지문. 거기에 보기 문제를 좀 오마주 시키는 그런 어떤 문제가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게 2022학년도 수능의 변증법 지문입니다. 그래서 얘도 Q&A 방식으로 문제를 냈죠. 차이점이라면 이건 이 지문에 나와 있는 나의 글쓴이가 하는 말이기 때문에 요 빈칸에 들어갈 건 글쓴이의 주장과 부합해야 됩니다. 물론 이것도 잘 읽어야죠. 여기에 대해서 나의 글쓴이의 생각이 들어와 줘야 돼요. 그쵸? 그런데 얘 같은 경우는 학생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학생은 자기의 견해를 말하는 게 아니라 플로리디의 말을 종합해주는, 요약, 정리해주는 역할밖에는 못하겠죠. 그러므로 이 박스 안에 들어올 말은 플로리디의 견해와 부합해야 한다. 이런 것들만 좀 생각하면서 유사한 유형이 출제됐다라는 걸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독서에서 쌤이 해드리고 싶었던 이야기다. 이 정도가 되겠습니다. 쌤 이해되죠? 네. 뭐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들. 요것도 한번 22학년도 수능 변증법도 오늘 다시 한번 풀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독서라고 하는 건 훈련이에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고 정확히 알았다면 충분한 훈련. 그래야 는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번처럼 쉬운 어떤 지문에서는 기본기가 온전히 드러나요. 뭔 소리냐면 어려울 땐 다 같이 틀리던 게 쉬워지면 누구는 맞고 누구는 틀리는 문제가 돼요. 그랬을 때 그 문제를 맞출 수 있는가 라고 하는 게 변별력이다. 그래서 내가 1등급이 되고 2등급이 되고 이렇게 상위권이 되고 싶다면 사실 공부가 대충대충은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국어 공부할 때 이런 애티튜드인 친구들 이런 거 있잖아요. 보면 그냥 알 것 같아. 이러고 지나가는 친구들 한 번 더 고민해보고 생각하고 그걸 또 만났을 때 반응할 수 있도록 충분한 고민이 누적되어 온 친구와 대충대충 그래 아는 것 같아 이렇게 지나가는 친구. 후자는 공부를 잘할 수가 없습니다. 쌤 제자들 중에도 그런 애티튜드가 있어요. 수업을 듣고 있으면서. 근데 그런 친구는 사실은 국어를 잘하기가, 최상위권이 되기가, 또는 성적을 많이 끌어올리기가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국어는 고민의 깊이가 있어야 되고요. 그 고민의 깊이가 반복되고 누적됐을 때 국어가 올라간다 라고 하는 거를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독서 해설 강의 마무리하고요. 문학은 진짜 할 말 없어서 간략하게 할 건데요. 이어서 이제 문학이랑 언매 한 문제 요 정도 쌤이랑 분석해 보면 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